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가는 이유는 다양하고 값싼 물건을 구경하고 살 수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흔히 말하는 시장의 터줏대감을 만나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사장님, 제가 요 옆에 저 구제 하시는 분에게 제가 소개를 받았거든요. 사장님 한번 만나 뵙고 가라고. 그만큼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이 고등어만 30년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장뜰 시장만 30년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같이 갔다 오셨어요? 충남 저 보령시 대천. 보령, 대천, 그리고 저 충남 저기 저 조치원. 조치원. 5일에 세 장. 아, 5일에 3장만 도시는 거예요? 네. 아, 그전에는 뭐 5일장 뛰었는데 힘들어갖고 한 3장만 봐야지. 그러면 충남 대천, 보령 그리고 여기 정뜰시장을 다니시는데 이 다니는 보시면은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지금 요즘 분위기는 전혀 뭐 비슷한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글쎄 뭐 느낌보다 여기는 그전에는 잘 됐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장사가 덜 되고 들되고 보령은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낫고 사람이 좀 있나요 거기는? 여기보다는 많아요. 근데 여기가 다닌 장 중에서 사람 인구가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이 중평시장이. 충남북을 오가며 전통시장만을 누벼온 지 30년이 넘으셨다는 사장님. 사장님의 상품은 다름 아닌 고등어. 여름에 아무래도 이 생물인 이 생선은 특히 또 이렇게 또 상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등어 이거를 여름에 이렇게 음식으로 해먹기가 좀 저는 좀 이렇게 좀 혹시라도 이렇게 배탈이 나거나 그럴까봐 좀 해먹기가 좀 많이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네, 날 더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자방 같은 경우는 간을 절여 넣었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덜 상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제일 그래도 잘 비탈 안 글쎄 나게 뭐 잘 식당 해먹어요? 따라 다 틀린데 네. 자반은 원래 이제 좀 튀겨 먹고 구워 먹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조림에도 이것도 맛있어요. 조림에도 간이 살짝 배갖고 네. 어차피 생고등어도 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 간이 자체가 돼 있으니까 양념만 해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간볼지가 싱거우면 간 조금만 더 해요. 원래 더 맛있어요. 간을 살짝 절여진 거라. 조림에도 더 맛있어요. 아, 염장 고등어라 별 문제가 없다는 말에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고등어는 국산과 더불어 외국산 고등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국산은 육질이 좀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그 대신 이제 비린내가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드럽고 연하고 비린내도 좀 덜 나고. 비린내가 조금 이제 뭐 같은 맛은 이게 더 나요. 노려 이게. 노르웨이산하고 국산하고 차이점은 노르웨이산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래가지고 그 조림 같은 거 해보면 조림 같은 거 해보면 양념만 잘 하면 정말 그냥 밥도둑이 따로 없어. 근데 국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부산 고등어라는 거 있잖아요. 부산 고등어들은 육질이 단단해. 그리고 비린내가 많이 나. 대신에 탄탄한 육질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이용 이런 데 좋지. 구이용 좋고.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사장님 맞아요? 30년 이상 오직 고등어 한 품목만 취급해온 사장님. 생물 고등어를 사서 직접 염장을 할 정도로 이 염장 고등어에는 둘도 없는 전문가십니다. 배 갈라서 그 안에다 치긴 치는 건데 양을 얼마나 알맞게 치느냐에 따라 맛을 좌우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고등어만 그냥 한 우물만 하신 고등어 염장의 달인. 이 고등어 염장의 달인이 이렇게 지금 장만하신 이 고등어 저 이 특히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이 특히 저는 또 조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이 고등어 조림을 이 30년의 고수분이 염장하신 이 고등어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 오늘 제가 당장 사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근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고등어를 꼭 사가지고 와서
영화에는 재미를 더해주는 조연이 있듯이 우리 전통시장에도 그런 재미를 더해주는 상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바로 나이 지긋하신 우리 어머니들이 아닐까 합니다. 가지고 나온 물건이라야 텃밭에서 직접 키운 호박이나 가지, 그리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직접 채취한 나물 등 모두 팔아야 몇만 원 될까 말까 하는 아주 소박한 물건들이 전부. 그래도 이런 어머니들께서 파시는 물건은 왠지 정이 가는 물건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정을 팔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어머니 잘 아세요? 아이 그럼요. 알아도 이렇게 오시면 팔아주신다고. 들어가세요. 저 어머니가 요 근처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장날만 되시면 이 어머니가 이 난장에 이렇게 펴놓으시면 막 음식 반찬으로 막 사러 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두 분이 엄청 친하세요. 그러면은 다음 날 드릴게. 네, 다음 주에 나 드릴게.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물건 값을 다음 장에 주시겠다니?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어떻게 되세요, 두 분이?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되고 아 잔돈이 지금 어머니가 없어서. 바꿀 게 돈 없어. 없으시니까 그냥 장날마다 어머니한테 사시는. 장날마다 어머니한테 사시는 거예요? 저분은 저기 큰 돈밖에 없고 잔돈이 없어서 다음 장에 주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흔쾌히 다음 장에 보자고 그리고 그냥 가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네요. 오일장에서는 믿음이라는 상품이 그 어떤 상품보다 소중한 상품이라는 거 직접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아무튼 전통시장의 조연이자 감초 같으신 우리 어머니가 오늘 장에 가지고 나오신 물건 구경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 요즘 보니까 이렇게 바구니 하나하나 이렇게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담아 오셨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이건 고구마 줄거리. 네. 이거는 깻잎. 깻잎, 이거는 부추. 고추, 오이. 얘 조그마면은 이것도 깻잎이요. 이거 깻잎. 깨순. 예, 깨순. 아니 그러면 이 전부 다 어머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럼 집에서 이제 이렇게 조만큼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 직접 하시는 소일거리 삼아서 예. 조그마한 텃밭에서 그냥 이렇게. 야, 집에서 또 놀이야, 놀 때도 없고, 맨날 틀어놓어야 아픈 데만 더 많고. 그러니까 더 아프지. 예. 이렇게 나오시는구나. 이건 고구마 줄기를 껍질을 벗기고 다듬어 놓은 것 같은데 다듬기가 쉽지 않은데 보기는 이렇게 깔끔해도 이거 껍데기 까는데 하루 종일 걸려.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 까고 나오면 손톱 밑에 그러니까.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앉아. 맞아. 씻어도 안 줘. 아니 그만큼 정성스럽게 이 정도면 이틀 꼬박 까신겨. 아유 세상에. 어머니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 깻잎 순 같은데 야, 깻잎 순이 이거 네네. 해놓고서 여기 이제 순. 근데 이 깻잎 순이랑 이 깻잎이랑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요리해 먹을 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 먹는 게 맛있어요, 깻잎 순은? 그냥 싹 씌워서 그냥 후라이팬에 볶으면 맛있어요. 볶으면. 깻잎 순은 그냥 이렇게 나물 이렇게 볶듯이 예. 볶아서 이렇게 나물로 해 먹는 게 맛있는 야, 거예요? 그래 나물 볶아 이렇게. 그냥 우리 깻잎이야. 뭐 이거는 이제 양념해서 이렇게 하는 그쵸, 거고. 그쵸. 쌈도 싸 먹고. 예.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저는 이거 좀 방아잎인 줄 알았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봤을 때 방아잎처럼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오늘 어머님께 또 새로운 정보를 하나 또 알게 됐네요. 이 보통 우리 깻잎 같은 경우는 큰 깻잎은 그냥 우리 깻잎 김치 같은 거 아니면 장아찌 이렇게 막 아니면 쌈 싸 먹을 때 그렇게 해서 먹는데 이 깻잎수는 우리 왜 고사리 이렇게 볶듯이 이렇게 들기름 해가지고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잘 볶아가지고 나물로 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향긋하니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들깻잎이며 대파에 껍질을 벗긴 고구마 줄기까지 채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이 나물은 무슨 나물인가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씨앗똥이라는 거예요. 씨앗똥. 씨앗똥? 뭐 중국말이야 뭐 씨앗똥이 뭐예요? 씨앗똥이라고 그냥 시골 말로 씨앗똥. 어머니 그럼 이거 씨앗똥 이것도 어머님이 키우신 거예요?
우리 밭 두 개 있어. 그래서 이거 뜯으러 가는데 밭 두 개 걸리 뜯었어요. 아, 밭 두 개 이게 나 그냥 자연적으로 나 있는 거. 야, 그럼 그걸 이제 언덕에. 태우신 거네. 뜯어온 거 그냥. 아.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삶아서 무친대요. 삶아서 무쳐 먹는 건 나물로 해서 먹는 야, 거예요? 야, 양념해서 무치면 맛있대요, 이게. 아. 이거 해온 거라고 잘 사요. 잘 사고 아는 사람이. 안 언니는. 네. 이거 뭐 안 언니는. 이게 지금 어머님은요 얘를 보고 씨앗동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중국말인 줄 알았어요. 씨앗동이라고 하시고 근데 저희 감독님께서 이제 얘기하시기를 왕꼬들빼기라고 하네요. 왕꼬들빼기. 저도 꼬들빼기는 들어봤어도 왕꼬들빼기도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거 이제 해먹는 방법은 이제 어머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고춧가루 좀 넣어서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은 굉장히 좀 약간 좀 쓴맛도 나면서 이렇게 입맛이 확 돋구는 그래서 몸에도 아주 좋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왕꼬들빼기 씨앗동 나물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쓴박이 있지. 네, 쓴박이. 쓴박이처럼 이게 그 묻혀서 이게 살짝 익혀가지고 묻혀 먹으면 데쳐가지고 살짝. 이 입맛이 확 돌아. 쓴박이하고 비슷해.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딱 좋겠네요. 그렇지. 그 옆에서는 오늘 파실 물건들을 다듬느라 더운 줄도 모르시는데 한 주먹씩만. 이번에는 어머님들이 다듬고 계신 콩의 눈길이 갑니다. 어머니, 이 콩이 이거 저 강낭콩이에요. 이게 무슨 콩이에요? 호랑이 콩. 호랑이 콩? 호랑이 콩. 호랑이. 진짜? 맛있어. 호랑이 콩이에요. 아니 근데 맛있는 건 알지. 저도 이거 해먹어 봤거든요. 근데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왜 호랑이 콩이에요? 모르지. 얘 이름이 호랑이 콩이니까. 옛날부터 그냥 호랑이 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 새로 신품종 나온 게 호랑이 콩이에요. 신품종이에요 이게? 그렇구나. 옛날에는 없었어 이게 호랑이 콩이라는. 신품종이 이게 신품종이라고 하시는데 호랑이 콩이래요. 호랑이 콩. 호랑이 콩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호랑이 콩이냐면 이 선배님가 얘기하신 대로 무늬가 약간 우리 호랑이 그 얼룩얼룩한 무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호랑이 콩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엽다. 너 이거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그건데 호박인데 이게 오이라고요? 네, 오이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워. 오이야 오이. 아니 조롱박 같이 생겼어요. 글쎄 말이야. 근데 이게 오이예요? 요새 막 가물고 그래가지고 가물어서 크다가 이렇게. 말아서 그래요. (35, 6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증평 장뜰시장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지만 우리 전통시장의 다양한 볼거리와 이야기거리 앞에서는 이쯤의 무더위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번에 만난 상품은 조금은 특별한 상품입니다. 나는 아침에 이거를 딱 한 2개 딱 저 냄비에다가 넣고 물 500ml 딱 부어놓고 그대로 불을 약하게 해놓고 화장실에 들어가. 왜요? 볼일 다 보고 뺀 거만큼 채워야지. 그러니까 볼일 다 보고 씻고 딱 나오면 얘가 딱 돼 있어. 희한하게 딱 타기 직전까지 이게 살 끓여 있어. 불 딱 끄고 얘를 숟가락 져서 딱 넣어서 김치 한 조각 딱 끝나고 아침 식용 대용으로는 이만한 게 없어. 저희도 가끔 이거 저희도 사다 먹어요. 좀 저거 한번 먹어요. 집에서 누룽지 끓여갖고 아침에 먹고 밥 어중쩡하고 그럴 때는 그냥 이걸로 그냥 채우고 나와요. 간식용으로 드셔봐야 괜찮을 것 같아요. 밥 대용으로도 그리고 간식으로 이 누룽지만한 것이 없죠. 식용 대용으로는 이만한 게 없어. 정말 뭐 꼭 이거 누룽지라는 게 뭐 우리 생각에는 엄마들이 옛날에 막 긁어주는 거였지만 진짜 요즘 아침 식용 대용으로 빵도 좋지만 이거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흔히 바쁜 직장인들은 시리얼을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겨 드시는데 이 누룽지는 시리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도 맛이지만 건강에도 아주 좋은 간편한 대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룽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냥 많이 팔잖아요.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좀 일반 그 누룽지랑 좀 다른 게 굉장히 얇게 아주 얇게 펴가지고 이렇게 밥을 물린 그죠. 그래서 우리 그냥 일반 우리 막 칩들 있잖아, 과자 칩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냥 우리 식사 대용으로도 이제 드시기도 좋지만 그냥 평상시에 과자 간식으로 드시고 그리고
이 또 더운 날 생맥주 한 잔 하실 때 이렇게 또 안주로도 이렇게 드셔도 그냥 진짜 네 두루두루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저는 워낙 누룽지 매니아이기 때문에 주로 이 탄수화물 종류를 별로 제가 밥을 좀 피하는 편인데 누룽지만큼은 그 유혹을 못 이겨요 제가. 다른 데 거 드시다가 음. 솔직히 이거 드시니까 맛은 어때? 다른 거하고 훨씬 좋잖아요. 진짜요? 마치 과자 같기도 하고 식감 자체가 이빨 그 아랫니 윗니 사이에 이렇게 씹힐 때 보통 다른 거는 약간 잇몸을 찌르면서 딱딱한데 얘는 고소한 그리고 촉촉한 게네. 특히 이 누룽지는 기존의 누룽지를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룽지를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방법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하면 그냥 가마솥에 왜 밥 이렇게 쫙 펴가지고 불 싹 떼가지고 왜 누룽지를 하잖아. 근데 작은 곳에 이렇게 불을 떼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 다른 게 있나? 맛이 다른 거야? 왜냐면 큰 가마솥은 이게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데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밥솥, 영업용 밥솥에다 밥을 해가지고 이제 기계로다 우리가 이제 소형 틀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하는 열을 거예요. 가해서. 예. 열로 인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방식은 비슷하네 가마솥하고. 예. 근데 가마솥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 가마솥하고 이 작은 틀하고는 맛이 틀린가요? 근데 이것도 굽기 나름이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증평에 여기 쌀로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굽는 사람의 기술, 쉽게 해서 기술이라고 그래야 되나? 손기술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얇게 굴고 얼마만큼 그 시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정성인 거예요. 정성을 얼만큼 들이냐에 따라서 맛이 있고 없고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정성이 안 들어가도 시커멓게 타요. 그거 두꺼우면 또 맛이 없고 딱딱 임플란트 빠져요. 임플란트 해드려야 돼. 누룽지 팔아갖고 임플란트 해드리고 왔어요. 안 그때 돼요. 드리지. 임플란트 값도 안 나와요. 그러게. 위하여 가마솥에 안 하셨다는 그런 자, 증평의 이 가마솥 누룽지는 한 가지 좋은 사실이 오늘 획기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플란트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아주 식감이 뛰어난 맛입니다. 임플란트 빠질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증평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홍보를 위해 나와서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다는 증평 지역 자활센터의 가마솥 누룽지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참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뜻을 알고 보면 상당히 그 마음이 너무나 누룽지를 구울 때 마음처럼 따뜻하게 전화옵니다. 증평 지역 자활센터에서 우리 참 어려운 주변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수익 사업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으로 자원 그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이분들의 노력이야말로 이 가마솥이 주는 따뜻한 가족의 손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홍비 씨는 어때요? 저는 처음에 이 두 분이 그 개인 사업자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다 이 더운 날 봉사를 하러 나오신 분들이란 걸 알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증평 국민들께 다 전달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늘에 닿는다는 옛말도 있듯이 그 마음 그대로 진짜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사회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마솥 누룽지 많이 먹고 임플란트 안 빠지는 누룽지입니다. 항상 그 점을 명심하시고 또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두 분에게 누룽지 굽는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응원 한번 드리고 왔습니다. 자, 슬슬 시동을 걸고 가마솥에 불을 떼고 쌀을 넣고 설경 합니다. 사장님 대박 났어요. 사장님